안녕하세요. 팔도말모의 저자 위평양입니다. 오늘은 노을에 관한 그런 지역적인 사투리, 또 새벽에 관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어원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입니다. 새벽은요, 그 분포의 모습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이걸 새박이라고 많이 합니다. 새박. 새벽을 갖다 새박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함경도 쪽에서는 새배라고 많이 합니다. 새배. 물론 이쪽에서도 새박, 새배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은 뭐 경기도, 강원도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전국적으로 이제는 새벽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새박, 새배. 그리고 또 새복, 새북 이렇게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가 바로 충청도와 전라도입니다. 여기서는 새복이라고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새북이라고 이쪽에는 많이 합니다. 경상도 쪽에는. 경상도에서도 새박, 또 새배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백도 사용되고요. 심지어는 새비라고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새백, 새백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박입니다. 새박은요, 가장 오래된 형태가 새박이었어요. 새박 또는 새배. 이게 지금 세종 당시에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박이라고 쓰고 있는 지역은 세종 때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새박. 자, 새복, 새북은 이 남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5세기에는 이것이 지금 날이 밝다 그랬을 때 밝은 것을 아레아를 이렇게 아레아가 쓰인 밝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물론 표준어에서는 박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15세기 말인데 그래서 아마 이 박다가 표준어는 박이 되고 새복을 본다면 이것이 남부 지역에서는 박다를 복다라고 하거든요. 복다 또는 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가 남부 지역에서는 오로 변했을 것이다. 오로 변한 모습이 새복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예전에는 새박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구를 해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문헌상에는 없습니다. 이 새박이. 근데 틀림없이 새벽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전에는 그것이 아레아가 이렇게 새박으로 변하고 또 남부 지역에서는 새북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은 가장 나중에 나온 말이죠. 18세기부터 나온 말인데 아무튼 새박은 현재 가장 오래된 고 형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새벽은 원래는 무슨 뜻이었느냐?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새박은 이 새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이 밝으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다. 그래서 새박, 새롭게 밝아왔다. 아까 이 새박을 이렇게 재구를 해 본다면요. 그럼 또 하나는 새를 동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새자가 들어가면 동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밝다 이렇게 보는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여러분들 그 동풍이 새바람이란 말 들어보셨죠? 새바람. 남풍은 마파람 그러죠? 그래서 마는 남쪽이고 새는 동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넙새바람 그러면 이것은 넙이 북입니다. 넙바람 그러면 북풍이거든요. 그래서 넙새바람은
북동풍입니다. 그래서 역시 새는 동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2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밝은, 새 북은 동쪽이 밝아오다. 이런 의미로 그 어원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1번, 2번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배입니다. 새배는요, 방금 말했듯이 이쪽에 함경도에서 쓰이지만 이렇게 경상도에서도 새배가 많이 쓰이고 제주도에서도 쓰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새박이 아까 새박 이렇게 변했을 것이고 또 새복으로도 변했을 텐데 아마 새박으로 변하는 것에가 A가 붙은 그런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박에 쉽게 말하면 새벽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새벽 처석격 조사가 A가 붙어가지고 변한 형태가 새벽일 것이다. 원래 의미는 이 새벽에 이런 의미죠. 이 새벽이라는 말이. 그것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새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치 그것은 정제란 말 들어보셨죠? 정제. 부엌을 예전에는 정제라고 했는데 정제는 정지 여기가 A가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제는 주로 이쪽 남부 지역에서 쓰는 말입니다. 정제. 이쪽에서는 벅 그러고요. 이쪽에 함경도 쪽에서는 벅해, 뭐 북해, 부엌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제란 말은 남부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 이 정지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정제란 말은 정지에 이 처속격 조사가 적격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붙어서 정제가 된 모습이다. 또는 세매란 말이 있는데 세매도 세매가 A가 붙어서 이렇게 생긴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벽도 마찬가지로 새벽 A일 것이다. 원래 의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표준말 새벽은 그러면 어떻게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새벽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는 똑같은데 동쪽이란 말은 똑같은데 이 벽이 한자어에 유추되어서 여기에 이끌려서 동쪽이 열리다 이런 의미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자어에 이끌려서 새벽 동쪽이 열리다 이런 의미로 굳어진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을입니다. 노을은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말들이 많을 텐데요. 자, 노을은 뿔새란 말 들어보셨어요? 뿔새. 경상도는 뿔새, 뿔살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그리고 북새란 말도 참 뿌리가 전혀 다르죠. 노을하고는. 자, 이 노을에 관해서는 아직 그 어원을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적인 분포의 모습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이걸 북새라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북새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그 하늘이 그렇게 맑게 그 아침 저녁으로 빨간 구름, 붉은색의 구름 뜬 거 보셨죠? 근데 요즘은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뜨는 노을, 붉은색의 구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쪽 함경도 쪽에 가서는요, 이것을 느부리라고 합니다. 느부리. 느부리. 또 노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안도, 황해도에서는 노을이. 표준은 노을, 노을 그럽니다. 노을, 노을. 자, 이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정을 하기보다는 해적이란 말이 제주도에서는 해적이라고 하고요. 또 충청남도에서는 색양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먼저 뿔새입니다. 뿔살. 경상도의 뿔새, 뿔살은 저는 늘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참 찾기가 힘들고 또 뭐라고 그
뭐 어떤 힌트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방언학교 회장님이 그 경상북도에 계신 분인데요. 신승원님이라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그분이, 자, 뿔살은 내가 보기에는 뿔구살이란 말이 있다. 경상남도 방언에 뿔구살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래는 붉은 살, 햇살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틀림없이 변한 말일 것이다. 어떻게? 자, 붉은 살이, 붉구살이, 살이라는 것은 햇살이지 않습니까? 이런 햇살이 뿔구살이가 붉구살이가 뿔구살이 뿔살이 뿔살 뿔새 이렇게 변해왔을 것이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아하, 저도 참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아마 이 말이 가장 옳을 것 같아요. 붉은 햇살. 이게 붉은 햇살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붉은색의 햇살이 비치면서 이렇게 구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뿔살이나 뿔새는 붉은 햇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새입니다. 북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다 그 말입니다. 북. 아까 이것은 뿔살, 뿔새는 경음어가 된 거지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붉은 햇살, 붉은 사리가 북살. 그래서 북살이 북새 이렇게 변해왔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새. 뭐 이것을 혹시나 아까 새가 뭐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붉은 색의 동쪽 하늘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억측일 것 같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붉은 살이나 뿔살이나 아마 붉은 햇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이 노을과 북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부리 나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리, 나부리. 자, 이 노을은요 16세기에 가장 오래된 것이 노올이었습니다. 근데 합성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올 박다. 근데 그때는 나올이 아래아로 찍힌 걸로 봐서 이것이 15세기의 표기인데요. 석보상제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노을은 아래아가 찍힌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나부리 느부리를 보면은 이 아래아가 이렇게 나로도 변하고 노로도 변하고 으로도 변하고 이랬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부리를 본다면 이 나불거린다, 너불거린다는 말은 지역 방언인데 너울거리는 모습 있죠. 그 막 구름이나 그 빨래 같은 것이 이렇게 너울거리는 그런 모습, 마치 붉은색의 빨래가 너울거리는 모습이었다가 이걸 너부리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어떤 뭐 단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노을이 이전의 모습을 재구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어로는 나발, 나올, 노을 이렇게 표현했고 각지 함경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나발, 이것이 순경 비읍입니다. 이 비읍이 이것이 바로 그냥 느불, 나불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비읍이 살아있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부리는 함경도만 쓰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또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경은 비읍 또 중세국어의 비읍을 가지고 있거나 순경은 비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쪽
동해안 지역입니다. 동서가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울다도 이쪽에서는 자불다, 자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졸다, 자울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처럼 비읍이 붙은 말들은 여기서 느부리, 나부리처럼 이제 동쪽 지역,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원래 이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변해왔을 텐데 마치 빨래가 너울거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노을이 노을, 놀 이렇게 변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저기 색양입니다. 해저기는 짐작이 되죠? 해가 저물 때 색양은 석양 자체가 저녁 때 햇빛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색양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오늘은 노을, 새벽, 다양한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 어원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을지라도 지역적인 분포의 모습, 우리말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색다른 말들을 쓰고 있는구나 이런 정도로 우선 만족하시고 부족한 것은 또 다음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